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연주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연주시차라는 말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시차라는 말부터 먼저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새가 한 마리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예요, 새.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새를 쳐다본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물타리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타리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새를 쳐다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새라는 것이 울타리에 여기쯤에 있는 걸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여기에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에 와서 새를 관찰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봤을 때는 새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앞뒤 간격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또는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지점에 있는 새를 봤을 때 이 울타리 상에서 새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요때 요 각도를 시차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차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 개념이 아니라 각도 개념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 있는 물체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을 때 이동하는 그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차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인데 이러한 시차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시차라는 개념을 바로 별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은 여기 이제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지구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요쯤 위치에 A라고 하는 별이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천구는 여기에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천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제 까만 색깔, 그 까만 도화지 같은 거기를 이제 천구라고 하는 것이고, 멀찍이 있는 별들은 천구에서 우리가 앞뒤 간격은 잘 모르는 상태로 까만 도화지에 별들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위치해 있을 때 지구가 여기서 A라고 하는 별을 바라본다면요, A라고 하는 별은 천구상에 여기쯤에 있는 걸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구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돌고 돕니다. 그렇죠? 지구가 1년에 태양을 몇 바퀴 돌까요? 지구가 1년에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게 되는데 반대편에 갈 때까지는 얼마가 걸릴까요? 지구가 여기까지 올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반 바퀴 돌 때는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이 아니라 6개월이 걸리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6개월 뒤면은 여기 오고 6개월 뒤면은 다시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략적으로 1년에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것인데 지구가 6개월 뒤에 여기에 왔을 때 다시 저 A라는 별을 관측을 하게 되면은요, 지구 입장에서는 A라고 하는 별이 천구상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새의 어떤 비유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별 A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게 되는데 별 A가 천구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각도를 우리는 시차라고 이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밖에서 봤을 때의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지구 입장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밤하늘이 이렇게 있는데요. 밤하늘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멀찍이 이제 별들이 이제 조그만 것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별 A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별 A가 처음에 여기서 쳐다봤을 때는 별 A'이라고 할게요. A'이 이제 여기 있는 것 같지만 6개월 뒤에 지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별 A를 쳐다보게 되면은 별 A는 요쯤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6개월이 되면은 다시 여기서 여기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건데, 요때 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각도를 시차라고 부른다는 거죠. 저 각도를 시차라고 부른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시차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반틈으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이제 반틈으로 좀 나눠볼게요.
이 시차를 반으로 쪼갠 이 각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연주. 오늘따라 분필이 왜 이렇게 잘 부러질까요? 예, 연주 시차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요 시차의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요렇게 이제 삼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구로부터 A까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좀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한 성질도 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이미 이 연주 시차가 얼마일 때 지구로부터 이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결과값들을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연주 시차가 1초라면요. 연주 시차가 1초라면 그때 지구로부터 별까지의 거리가 3.26 광년이 된다는 것을 이미 계산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어려운 용어가 나왔죠. 연주 시차가 1초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시차나 연주 시차는 각도를 의미해요. 근데 또 이제 시간처럼 이제 1초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시간이 아니라 각도라는 개념입니다. 1초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몇 도냐? 우리는 이제 도가 편하겠죠. 1초는요 3600분의 1도가 되겠습니다. 예, 3600분의 1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쬐끄만 각도죠. 우리가 1도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작은 각도인데 그거를 3600등분 한 것 중에서 하나, 그거를 우리는 1초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좀 비유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좀 오버했지만 이 각도를 1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도. 요게 1도라면은 1도를 3600등분 하는 거예요. 3600등분해요. 점점점 3600등분 한 것 중에 하나의 각도. 그거를 우리는 1초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작은 각도라는 거 좀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때 연주 시차가 1초일 때의 이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 거리가 얼마가 나왔어요? 3.26 광년이 나왔습니다. 예, 광년이라는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친구 있을 텐데요. 광년이라는 거 하는 것은요. 빛이,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빛이라는 것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부릅니다. 빛이라는 게 이제 자연계에서 사실은 제일 빠른 그러한 것이에요. 빛이라는 것이 약으로다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놈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뭐 돌릴 수 있다면은 지구를 1초에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빠르기냐면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를 돌 수 있는 그러한 어마무지한 빠르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지하게 빠른 빛이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 그러고요. 연주 시차가 1초일 때의 거리는 3.26 광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이제 소수점이 나오니까 좀 귀찮았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깔끔하게 또 새롭게 단위 변화를 하게 되는데 요것을요 1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는 단위 변환이 있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PC라고 쓰고 파섹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26 광년에 해당되는 것은 1파섹이다 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 연주 시차가 1초일 때는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이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주 시차를 통해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게 되는데 얘를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만약에 지구로부터 조금 더 멀리에 B라고 하는 별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죠. 그랬을 때 A보다 B라고 하는 별은 지구로부터 한 2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배 정도 멀어요. 그러니까 B까지의 거리는요 2배 정도 멀어요. 2배 멀면 몇 광년이 돼요? 이것도 한번 곱하기 2 해볼까요? 6.52 광년이 되겠죠. 6.52 광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파섹으로 한다면 이것은 2파섹이 되겠죠. 예, 2파섹이 되겠죠. 요랬을 때 이 B라는 것도요 당연히 요렇게 선을 하나 그을고요. 여기에 별 B 프라임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또 선을 그어갖고 여기에 B 2 프라임이 있다고 했을 때 역시나 B도 연주 시차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주 시차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연주 시차는 얼마가 나올까요? 이 연주 시차는 얼마가 나올까요? 예, 2배 멀어졌습니다. 예, 1파섹 있을 때는 연주 시차가 1초였지만 2배가 멀어졌어요. 2파섹이 됐어요. 그럼 연주 시차가 일단은
작아지겠죠. 그쵸? 예, 2배 멀어지게 되면은 요 각도도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주시차는 얼마가 될까요? 0.5초가 됩니다. 연주시차가 0.5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와 연주시차의 관계를 좀 일단은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연주시차, 그러니까 멀리 있는 별일수록 요 각도, 연주시차는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가까워지면은 연주시차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즉 거리와 연주시차는 서로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각도가 절반이 되면 거리도 2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얻어낼 수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색깔 구분 대략 해놨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A라는 별 한번 볼게요. A라는 별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연주시차가 1초일 때 1파섹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B라는 별은요. 연주시차가 0.5초일 때 2파섹이었어요. 어떤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연주시차하고 이 거리 파섹을 곱하면은 숫자만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죠?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별 B에 대해서도 거리가 2파섹, 연주시차가 0.5초예요. 그럼 숫자만 곱해볼까요? 2 곱하기 0.5 얼마죠? 숫자가 1이 나옵니다. 얘네들이 곱했을 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게끔 과학자들이 이미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써주면은 연주시차 곱하기 별까지의 거리는 1이 나오게끔 이제 숫자를 좀 맞춰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바로 이제 거리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거리는 연주시차를 여기로 넘기면 되겠죠. 예, 연주시차분의 1로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위는 거리는 파섹을 쓰셔야 되겠고요. 연주시차는 초 단위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는 것이고 요 공식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다. 요런 거를 좀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걸로 먼저 연습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별 A의 연주시차가 1초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분의 1 하시면 돼요. 요거는 되게 쉽죠? 연주시차가 1초이면은 1분의 1이 되니까 거리는 1파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 B 같은 경우에는 연주시차가 0.5초가 되겠죠? 그러면은 연주시차분의 1, 0.5분의 1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네,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파섹이다.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조금 한번 더 해볼게요. 요번에는 연주시차가 0.2초다. 어떤 미지의 별 C라고 하는 별이 연주시차가 0.2초다. 그러면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된다? 요거를 뒤집으시면 돼요. 또는 이것분의 1 하시면 돼요. 한번 써드릴게요. 0.2분의 1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0.2분의 1이니까요. 네, 5가 나오겠죠. 단위는 파섹, 5파섹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D라는 별이 예를 들어서 0.1초의 연주시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거리는 어떻게 돼요? 0.1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이때는 얼마죠? 네, 10파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연주시차가 0.01초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0.01분의 1을 하면은 거리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0.01분의 1 이렇게 해주시고 얼마입니까? 1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100파섹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려울 거 없어요. 요거 이제 개념 이해는 천천히 좀 해보시고 일단은 요 공식을 좀 암기를 하신 다음에 연주시차가 나왔을 때 바로 그거를 분수꼴로 취해서 거리를 빠르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마다 이제 시차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차가 문제도 주어지면은 이거를 절반 한 개, 단띵 한 개 연주시차니까 시차가 문제로 주어지시면은 그거를 단띵 하시고 그 다음에 분수꼴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거리를 제대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주시차를 이용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지구로부터 가까운 별까지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 예시로 든 연주시차가 0.01초까지, 즉 거리가 100파섹 거리에 있는 것들만 이 방법으로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 이상으로는 아니고.
1초라는 것은 3600분의 1도라고 했죠. 굉장히 작은 각도예요. 그런데 0.01초래요. 0.01초래요. 얼마나 작은 각도입니까? 우리가 맨눈으로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로 봐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조금한 거 봐야 됩니다. 그림상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거 맨눈으로는 우리 인간이 이거 판단하기가 이게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로 관측했을 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상 이제 여기는 꽤 간단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조금 하시면은 금방 이해가 되시리라 믿겠습니다.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가지의 거리에서 좀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어가 좀 다양한 게 많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좀 이제 알아두면은 좀 좋아요. 이게 좀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일단 좀 태양을 선생님이 여기다 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태양은 이제 sun이잖아요. 그러면 sun. 그래갖고 이제 좀 S로 이렇게 동그랗게 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알아둬야 될 그런 용어가 뭐가 있냐면은 빛의 속도 용어라기보다는 수치를 좀 알아야 되는데 빛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얼마가 되냐면은요 약 30만 km/s가 됩니다. 30만 km/s. 한 1초에 한 30만 km를 간다라는 거예요. 1초에 지구를 한 7바퀴 반 정도 도는 그런 빠르기다라고 좀 알아두세요. 굉장히 좀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29만 9천 얼마로 되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30만 km/s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연계의 최고 속도입니다. 예, 이거보다 빠른 그러한 물질도 없고요. 이거보다 빠르게 어떤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없다라는 게 현재 과학계의 어떤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자연계 최고 속도이자 한계 속도이기도 한 제일 빠른 속도라고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미터로 바꾸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한 3억 미터가 됩니다. 1초에 한 3억 미터 갑니다. 그래서 3억 미터 per sec. 근데 요거를 보통 이렇게 표현 안 하고요. 미터 per sec로 바꾸면은요. 요것도 약 3 곱하기 10에 8승 8제곱 미터 per sec. 요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수치 알아두시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있는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지구가 여기에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요것도 약 1억. 좀 큽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건 거리예요, 거리.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요거를 1AU다 요렇게 이제 천문학적인 용어로 바꿔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의 어떤 평균 거리를 1AU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라고 좀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빛의 속도가 약 30만 km/s니까 태양빛이 지구까지 날아오는 데는 나누기 해보시면 되겠죠?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30만 km/s로 나눠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약 8분 15초 정도 8분 15초 정도 걸리게 됩니다. 빛의 속도로 약 빛이 도달하는데 한 8분 15초 정도 걸린다라는 거, 요 정도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빛의 속도로 이제 한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광년이라고 하는 건 또 얼마냐?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속시 공식에 의해서 빛의 속도 곱하기 1년 하시면은 딱 맞겠죠, 그렇죠? 빛의 속도 곱하기 1년 하시면은 이제 1광년이 되는 것이고요. 대략적으로 이제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꽤 커요. 9조 5천억 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9조 5천억 킬로미터.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빛이라는 게 제일 빨라요. 자연계에서 제일 빠른 그러한 이제 속도인데, 빛의 속도가. 그걸로다가 1년 동안 이제 가게 되면은 9조 5천억 킬로미터 정도가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줄여서 1광년이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별가적으로 이제 파섹 이런 거 배웠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여기에 별 A가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해볼까요? 별 A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었을 때 이 연주시차라고 했죠. 이 각도를 갖다가 이 연주시차가 1초.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분필이 잘 풀어져요. 예, 연주시차라고 그랬습니다. 예, 연주시차가 1초일 때 노랗게 한번 써볼까요? 연주시차가 1초일 때 그때 이제 태양에서부터 이제 별 A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 1파섹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죠, 그렇죠? 근데 이 1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광년으로 또 나타내면은 3.26 광년이 되는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거리로 이제 좀 따져보면은요, 대략적으로 3 곱하기 10의 13제곱 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어마무시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조금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1광년이 한 9조 5천억 킬로미터 되잖아요. 그쵸? 요거에 한 3배 조금 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30조 킬로미터 정도가 된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의 13제곱이니까 여기 3 뒤에다가 13개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1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마무지한 거리죠. 그쵸? 별들이 그래요. 되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구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별은 일단 태양 요거가 가장 가까운데 요거까지는 이제 1AO 떨어지는데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 단위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게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뭐 1파섹이니 뭐 1광년이니 이런 식으로 조금 숫자를 좀 함축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이제 1초라고 하는 거, 각도라고 그랬죠? 요것도 좀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1도라고 한다면은, 1도를 갖다가 먼저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60등분. 예, 60등분을 한 그 하나를 뭐라 그러냐면은, 1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각도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 1분을 또 60등분을 해가지고 1분을 60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1초라고 불러요. 그래서 1도라고 하는 것은 3600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좀 표현을 좀 할게요 여기다가. 그래서 각도 개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 1도라고 하는 것은요 분으로 따지면은 60분이 되는 거고요. 한글로 좀 먼저 좀 써드릴까요? 예, 한글로 좀 먼저 써드릴게요. 1도 우리가 이제 1도라고 부르는 것은 60분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시간 아닙니다. 각도예요. 그 다음에 요것은 또 이제 3600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호로 좀 쓰면은 1도는 60분, 분은 프라임 하나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3600초는 프라임 2개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프라임 2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 뭐예요? 1초는, 1초는 요거를 이쪽으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3600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3600분의 1도다. 요 숫자 이제 좀 하나 단계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초는 엄청나게 작은 각도라는 것이고, 그때 이 1도일 때, 연주시차가 1도일 때 거리가 1파섹이 된다라는 거, 쌤때 정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치들 대략적으로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은 좀 적어두셔서 한번 좀 익숙해지시면은 좋겠어요. 예,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별이라는 게 이제 밝죠, 그쵸? 빛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밝기가 아무래도 이제 거리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뭐 비별이 있다 치면은 빛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이제 나갈 텐데 멀리 빛이 비출수록 빛의 밝기는 당연히 좀 어두워지겠죠, 그렇죠? 멀어질수록 빛의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멀어질수록 얼마나 더 어두워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별의 밝기인데 여기에 일단은 뭐 별이 하나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별빛은 원래 이제 구 형태로 이제 퍼져나갈 텐데 좀 일단은 한쪽 방향으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퍼져나갈 때 약간 원뿔 형태로 퍼져나갈 겁니다. 여기다 후레쉬를 여기서 켰다고 생각해보세요. 후레쉬를 켜면 빛이 이렇게 쫙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뿔 형태로. 근데 이제 원뿔 형태는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사각뿔 형태로 좀 퍼져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각뿔 형태로, 예, 요런 식으로 이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사각뿔인데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은 뭐 요런 형태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쫙
약간 사각뿔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대략.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거리를 1m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뭐 여기 길이도 만 1m라고 한다면은 그래 1m짜리 정사각형이에요. 여기 정사각형 모양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약간 원근감 있게 표현한 겁니다. 예, 정사각형이라고 봐주시고요. 그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1제곱미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별빛의 요 1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단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좀 아마 별빛이 약할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약한지를 살펴보려면요. 요 1m보다는 한 2배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한 1m 정도를 더 그려볼게요. 이렇게 좀 더 그려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 이어서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퍼지는 사각뿔 형태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거리는 2m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m.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어떤 수학적인 성질에 의해서 거리가 이제 높이가 이제 2배가 됐으니까 아래쪽에 이제 길이도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하나의 길이는 2m가 될 것인데, 그럼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돼요? 4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예, 4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1제곱미터를 비추던 별빛이 요 4제곱미터를 비추게 되니까 아무래도 더 넓은 영역을 같은 에너지의 어떤 빛으로 더 넓은 영역을 비추기 때문에 빛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같은 면적이라고 치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4등분을 하는 거죠. 요렇게 좀 잘라볼게요. 요렇게 이제 잘라봤을 때 같은 면적, 여기가 되겠죠? 1제곱미터. 같은 면적을 비추는 빛의 어떤 밝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 1제곱미터짜리가 여기 4개를 비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따진대요. 그럼 밝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겠죠. 4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여기를 비추던 게 4배로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면적당 따지면은 같은 1제곱미터당 빛의 밝기를 비교하면은 2배가 멀어지면은 빛의 밝기는 4분의 1배로 약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같은 방식으로 또 1m 정도 더 내려볼게요. 1m 정도 더 내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연장선을 좀 그려보면은요, 뒤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면적이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는 거리를 한 3m 정도 더 넓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면적은 전체가 얼마가 되겠어요? 3 곱하기 3이 되니까 9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9배로 늘어난 거예요. 여기에 비해서 거리가 3배 멀어지니까 면적은 9배가 넓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또 면적을 따질 때 같은 면적을 따주셔야 되는데, 같은 1제곱미터당 빛의 밝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빛의 밝기는요, 9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빛의 밝기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같은 면적을 비추는 빛의 밝기는 약해집니다. 근데 그 약해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4분의 1배로 줄어들고요. 거리가 3배 멀어지면은요 9분의 1배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밝기는 멀면은 약해져요. 그러니까 멀수록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반비례인데 정확히 따지면은 2배 멀어지면 4분의 1배, 3배 멀어지면 9분의 1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빛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제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어떤 별의 밝기에 대한 등급인데요. 등급. 이 밝은 정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등급화를 합니다. 그냥 빛의 밝기를 정확하게 수치로 하는 것보다는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식으로 누가 더 밝은지 표현해요. 마치 여러분들 그 학업 성적을 표현하는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등급이라는 책에는 옛날에 이제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히파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제일 어두운 별과 이제 밝은 별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어두운 별을요 이제 6등성이라고 이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자기 눈에 제일 밝게 보이는 별을 1등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둡고 제일 밝은 거 사이에 있는 거를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5등성, 그리고 4등성, 그리고 3등성,
그리고 이제 2등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별들을 이제 나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별의 밝기를 이제 등성으로 표현을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만원경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훨씬 더 어두운 별도 이제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측을 더 많이 하다 보니까 1등성보다 더 밝은 별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서는요, 우리가 요거를 등급으로 체계를 좀 바꿉니다. 등성에서 이제 등급으로 이제 체계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6등성은 6등급, 그리고 얘는 뭐 5등급, 얘는 이제 4등급, 그 다음에 얘는 3등급, 그리고 얘는 뭐 2등급, 그리고 얘는 1등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1등급보다 더 밝은 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0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더 밝다? 그럼 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별들을 나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6등급보다 더 어두워요. 거의 뭐 잘 안 보여요. 더 어두워요. 그런 거는 뭐 7등급. 이런 식으로 숫자를 올리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등급 체계로 별의 밝기를 별의 밝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별의 밝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숫자가 낮을수록 숫자가 이제 작은 숫자죠. 작은 숫자일수록 이제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써볼까요? 밝은 별일수록 별의 등급은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숫자가 작다라는 거예요. 등급에 해당하는 숫자가 작아요. 그럴수록 밝은 거예요. 반대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는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은 크다. 예, 숫자가 이제 크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더 어두운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성적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뭐 1등급이 뭐 좋은 거잖아요. 9등급은 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등급일수록 별도 더 이제 밝은 거다. 숫자가 작을수록 더 밝은 거다. 숫자가 클수록 더 어두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참고로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등성하고 등급하고도 이제 뭐 똑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등성이라는 표현은 대략적으로 뭐 6.5등급에서 뭐 5.5등급 여기 한 사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다 6등성이라 부르고요. 뭐 예를 들어서 3등성도요. 뭐 3.5등급에서 2.5등급 그 사이에 있는 것을 뭐 3등성이라고 부릅니다. 뭐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뭐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이제 별들이 뭐 무진장 많아요. 그쵸? 그래갖고 뭐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딱 5등급도 아니고 4등급도 아니고 여기 중간에 애매한 별이 있어요. 밝기가. 그럼 이제 중간에다가 별을 표시하고 얘는 뭐 4.1 2등급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점으로도 이제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뭐 1등급하고 0등급 사이에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별 하나 하고 뭐 0.5등급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등급 체계를 하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별들의 밝기를 나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또 여기서도요. 밝기 차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밝은지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이 한 등급 차이에 해당되는 것은요. 한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별의 밝기가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등급보다 5등급이 2.5배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등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2.5배, 여기도 2.5배, 여기도 2.5배, 여기도 2.5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2.5배, 계속 2.5배의 밝기차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등급 차가요. 알겠죠? 숫자가 낮은 쪽이 더 밝은 거고요. 그만큼. 자, 그래서 이제 2.5라는 숫자는 좀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요. 2등급 차. 그럼 6등급에 비해서 4등급은 얼마나 밝을까요? 요것도 생각하시면 돼요. 6등급에 비해서 4등급은 2.5배 밝은 거죠. 그럼 2.5 곱하기 2.5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가 나와요? 6.25가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대략적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2등급 차이가 나는 것은요. 대략적으로 6.3배의 밝기차가 난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올림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6등급에 비해서 3등급은요. 3등급 차이 나죠?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예, 3등급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2.5 곱하기 2.5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2.5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치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16배 밝기 차이가 납니다. 약으로다가 반올림 한 거예요, 소수점은. 자,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6등급에 비해서 2등급은요, 얼마나 더 밝을까요? 또 2.5를 곱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까지는요, 약 40배의 밝기 차가 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6등급에서 1등급까지는요, 총 하나, 둘, 셋, 넷, 5개. 5등급 차가 나죠,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100배의 밝기 차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써드린 이 숫자들은요, 할 때마다 이제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 좀 외워주셔야지 문제를 풀 때 더 수월하실 겁니다. 물론 이제 계산을 한다라는 그 개념은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들은 좀 암기를 해주세요. 특히나, 하나, 둘, 셋, 넷, 5개. 6등급과 1등급, 즉, 5등급 차이 나는 게 100배 밝기 차이 난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4개 해서 4등급 차이 나는 것은 40배. 요건 외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요거 먼저 외워주시면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4등급 차는 40배. 요건 암기 팁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나만 더 계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6등급에 비해서 0등급은 얼마나 밝을까요? 예, 6등급에 비해서 0등급은 얼마나 밝을까요? 예,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하시면은요, 요거는 이제 뭐 책에 보통 안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실 수 있는데, 개념은 뭐예요? 계속 2.5씩 곱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6등급에서 1등급까지가 100배였잖아요. 그럼 요거보다 2.5배 더 밝은 거죠? 그럼 100에다가 2.5. 요거는 여러분들 쉽게 곱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은 약 25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 라는 거. 6등급 차이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이상으로는 거의 안 나와요. 예, 거의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보통 이제 여기 안에서 많이 설명을 하지만 요건 어디까지나 등급 차이에 해당하는 밝기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2등급에 비해서 마이너스 이게 수분을 많이 먹어서 잘 풀어주는 것 같아요. 2등급에 비해서 이번에는 1등 마이너스 1등급 2등급에 비해서 마이너스 1등급은 몇 배나 밝을까요?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야 돼요. 하나, 둘, 셋 3등급 차 난다. 오케이요? 예, 3등급 차 난다. 3등급 차면 몇 배? 외워주셔야 돼요. 3등급 차이 나면은 16배 밝기 차가 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등급 두 개를 비교하더라도 세세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갖고 몇 등급 차에 밝기 차가 나는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거 외워주신 걸로 딱 몇 배 밝기 차가 나는지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별의 어떤 등급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밝기하고 등급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섞어서 이제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예시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A라는 별이 있네요. A라는 별까지는 1파생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A의 등급은요, 대략적으로 2등급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2등급. 이렇게 2등급.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 A라는 별이 만약 지구로부터요, 지금으로부터 4배 정도 더 멀리 떨어진다면은, 즉 지구로부터 쭉 가서 한 4파섹 거리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A를 4배만큼 더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은 몇 등급으로 보이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얘네 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먼저요. 4배가 멀어졌습니다. 그렇죠? 4배 멀어졌어요. 그러면은요,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는 걸 한번 여기 써드릴게요. 일단 4배 멀어졌어요. 4배 멀어졌어요. 4배 멀어짐. 그러면은 밝기는 거리 제곱분의 1로 어두워지니까 16분의 1배로 됨. 밝기는 이렇게 쓸게요. 밝기는 16분의 1배로 어두워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밝기는 16분의 1배로 어두워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생각하는 거예요? 16배 밝기 차이 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16이라는 숫자 주목하시고요. 그러면은 16배 밝기차, 16배 밝기차는 몇 등급 차였죠? 16배는요? 하나, 둘, 세 개. 3등급 차였어요.
아 얘는 3등급 차가 나는 되겠구나. 3등급 차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멀어졌잖아요. 멀어졌으니까 어두워졌겠어요? 밝아졌겠어요? 예, 어두워졌겠죠, 그렇죠? 그러면 3등급 차만큼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등급 차만큼 숫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래 2등급에서 3만큼 숫자를 플러스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 해주셔가지고 여기는 얼마로 보이겠다? 2 플러스 3이니까 예, 5등급으로 보이겠다. 5등급으로 보이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별이 뭐 있는데 몇 배 멀어졌다. 또는 뭐 몇 배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별의 밝기, 거리 제곱 분의 1에 반비례한다는 거, 그리고 등급에 대한 요 숫자들 이용을 해가지고 뭐 몇 등급이 몇 등급으로 보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수행을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지구에서 맨눈으로 봤을 때, 보이는 이제 별의 밝기를 등급화한 것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기준점을 하나 마련해 놔가지고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 선상에다가 별들을 모아두고 이제 등급화한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일단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구로부터 좀 얼마 떨어진 거리에 A라고 하는 별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라고 하는 별은 지구로부터 한 2.5파섹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 요렇게 본 거예요. 지구에서 이제 별 A를 봤을 때 얼마나 밝은지를 등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랬을 때 대략적으로 뭐 한 2등급으로 보였다. 2등급으로 보였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것이 바로 뭡니까? 요것이 바로 겉보기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한편 조금 지구로부터 멀찍이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에 B라는 별이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지구로부터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좀 안 맞네요, 그쵸? 지구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10파섹 정도, 10파섹 정도가 아니라 한 100파섹 정도, 100파섹 정도 이제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지구에서 봤을 때, 또 여기서 보는 거예요. 지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B를 이제 딱 봤을 때, 저 100파섹 거리에 떨어져 있는 B를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요놈의 등급은 7등급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것도 이제 뭐예요? 지구에서 본 거니까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봤을 때는 A는 2등급이고 B는 7등급이니까 아무래도 그 A가 더 밝은 거겠죠, 그렇죠? 뭔가 환한 별이고 쟤는 좀 어두운 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만 따져가지고 별의 실제 밝기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로부터의 어떤 그냥 기준이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에서부터 아무래도 가까우면은 어두운 별이더라도 가까우면은 밝게 보일 수 있고 만약에 밝은 별이더라도 실제로는 밝은 별이더라도 멀면은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멀면 어두우니까요. 그쵸?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얘네 둘에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해가지고 누가 더 밝은 거느냐 라고 이제 비교를 하려면은 뭔가 이제 기준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딱 두 개를 갖다 놓고 보면은 좋겠지만 뭐 이렇게 나가서 두 개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사람들이 지구로부터 특정 거리에다가 별들을 줄 세우기를 해보자. 그래 놓고서는 등급을 비교하면은 실제로 누가 더 밝은지를 비교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정 거리를 정하는데 이 특정 거리가 얼마냐면은 지구로부터 10파섹 떨어진 거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지구로부터 10파섹 떨어진 요 거리를 기준으로 잡고요. 별 A도 여기 10파섹에다가 갖다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별 B도요, 여기 10파섹에다가 가져다 놓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등급을 따져보는 거예요.
였다가 가져다 놓고 등급을 따진 거를 절대 등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절대 등급을 비교하면은 실제로 방출하는 어떤 에너지의 양 또는 실제의 어떤 밝기를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A라고 하는 별은 원래 지구로부터 2.5파섹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를 갖다가 10파섹의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이제 밝기하고 등급 그 숫자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 2.5파섹이 있었는데 10파섹이 왔잖아요. 그럼 몇 배 멀어진 거예요? 몇 배 멀어진 거예요? 좀 써볼까요? 예, 4배 멀어진 거예요. 4배 멀어짐. 예, 4배 멀어짐. 그러면은 밝기는 어떻게 돼요? 밝기는 몇 배? 4배 멀어졌으니까 제곱의 변비를 합니다. 따라서 4, 4, 16, 16분의 1배로 어두워지게 된 거예요. 16분의 1배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이라는 숫자를 보시고 16배 밝기 차는 몇 등급 차였죠? 16배 밝기 차는요? 예, 3등급 차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겠죠? 16배 밝기 차는 3등급 차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를요. 따라서 일단은 멀어졌으니까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4배 멀어져서 밝기가 16분의 1배가 됐고 16분의 밝기 차는 3등급 차니까 숫자를 플러스 3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등급이었던 거를 였다 갖다 놓게 되면은 5등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5등급. 그리고 이 5등급을 우리는 절대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대 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나요? 요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B도 마찬가지예요. B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것은 100파섹에 있다가 10파섹까지 땡겨왔어요. 그쵸? 몇 배 가까워졌습니까? 10파섹이었다가 100파섹이었다가 10파섹이 있어요. 몇 배 가까워졌어요? 예, 10배 가까워졌죠. 10배 가까워졌습니다. 몇 배 멀어지고 몇 배 가까워졌는지 이런 걸 따져야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0배 가까워짐이에요. 가까워졌어요. 그러면은 밝기는 몇 배로 밝아져요? 일단 밝아지겠죠? 밝기는 제곱의 변비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0배 가까워지니까 밝기는 100배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밝기는 100배가 밝아지는 거예요. 되시죠? 그 다음에 이 100이라는 숫자 보시면서 100배 밝기 차는 몇 등급 차였죠? 100배 밝기 차는 100배 밝기 차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배 밝기 차는 몇 등급 차였어요? 예, 5등급 차였습니다. 5등급 차였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7등급으로 보였었는데 얘가 10배 가까워지면서 100배 밝아졌죠. 근데 100배 밝기 차는 5등급 차예요.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거예요. 가까워졌으니까 밝아졌겠죠. 그럼 이 5라는 숫자를 어떻게 되겠어요? 7에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7 빼기 5 하면 얼마가 돼요? 얘는 2등급이 되겠죠. 2등급. 예, 이 2등급이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절대 등급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밝기하고 이제 등급차 그 개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뭡니까? 별 A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는 별을 지구로부터 같은 라인, 얼마? 10파섹의 위치에 갖다 놨을 때, 절대 등급을 비교해 보니, 별 A는 5등급인데, 별 B는 2등급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이 B가 더, 숫자가 작죠? 그러니까 B가 더 밝은 별이죠. 따라서 실제로 방출하는 에너지양, 또는 실제의 밝기는 별 B가 더 큰 거예요. 별 B가 더 밝고 에너지도 더 많이 방출하는 것입니다. 단지 지구에서 봤을 때 B가 좀 멀기 때문에 얻었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라인에다가 같은 선상에다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별 B가 사실은 더 밝았다라는 얘기죠. 네. 이런 식으로 절대 등급화하면은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화하면은 얘네들을 비교하기가 더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예시로 해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 건데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성질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있어요. 그랬을 때 단순하게 이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겉보기 등급에서요. 절대 등급을 빼기 해볼게요. 그냥 숫자만 한번 빼볼게요. 그러면은 2 빼기 5가 되겠죠. 2 빼기 5. 그럼 2 빼기 5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에 별 B도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선생님은 보통요 이제 겉절 이렇게 합니다. 겉절. 네, 겉절 하면은요 얼마가 됩니까? 보셔야 돼요. 겉보기 등급 7등급 빼기 절대 등급 2등급이죠.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가 나와요? 플러스 5가 나오겠죠. 그렇죠? 7 빼기 2니까 플러스 5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한 수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은요 부호상으로 이 10파섹 안쪽에 있는 별은요 겉 빼기 절 하면은 음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파섹 바깥쪽에 있는 별 같은 경우에는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시면은 숫자가 양수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을 했을 때 음수냐 양수냐에 따라서 10파섹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일단 요거를 우리가 좀 따져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숫자의 어떤 절대값이 클수록 10파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멀다. 10파섹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더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 기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많이 당겨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당겨오거나 또는 많이 뒤로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차이가 크게 나겠죠. 그 차이가 크게 나겠죠. 절대값을 따지면요. 그런 식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을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요거 다음 파트에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일단 요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구로부터 누가 제일 먼지, 또는 누가 제일 가까운지, 또는 순서대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먼저 일단은 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 북극성, 시리우스, 대내고 이렇게 네 가지 별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좀 미리 말씀드릴 것은 북극성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별을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에요. 북극성은 사실 어떤 자리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는데요. 지구의 북극 있죠, 그렇죠? 북극에서부터 자전축을 쭉 연장을 했을 때 천구와 만나는 지점, 거기가 북극성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자전축도 변해요. 얘네들이 자전축이 변해요. 자전축이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자전축 끄트머리에 맞닿는 별들도 계속 바뀌게 돼요. 그런데 현재는 그 자리에 이제 폴라리스라고 하는 별이 아주 딱 정확한 건 아니고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폴라리스라고 하는 별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별을 흔히 우리는 북극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나머지 것들이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봤고요. 뭐 중학생 수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제 뭐 북극성이라는 별이 있다. 자전축 끄트머리에 북극에서부터 연장한 자전축 끄트머리에 그냥 북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별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요걸 통해서 일단 대략적인 이제 위치를 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이에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26.8등급입니다. 엄청 밝죠, 얘는요. 예, 뭐 우리 1등급만 해도 뭐 되게 밝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얘는 뭐 마이너스 1가 아니라 마이너스 26.8등급이에요. 맨눈으로 못 쳐다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낮에 그 태양 보십시오. 낮에 보시면은 태양 원래 낮에도 다른 별도 있습니다. 낮에도 원래 다른 별들이 있는데 태양이라는 별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서 이제 나머지 별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환해서 우리가 그때를 낮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이 태양은 너무 밝은 별인데요. 근데 절대 등급은 4.8등급입니다. 절대 등급은 실제로 빛을 방출하는 실제 어떤 그 별의 밝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수치라고 했죠. 근데 다른 별들에 비해서도 태양은요, 그렇게 밝은 축은 아니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어두운 축이네요. 얘네들에 비교해 봤을 때는요. 근데 일단은 겉보기 등급은 되게 밝았는데 절대 등급은 어둡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요. 겉보기 등급을 절대 등급으로 바꾸려면은 얘를 갖다가 10파섹 위치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10파섹 위치로 보냈어요. 그런데 어두워졌네요.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뜻은 뭐예요? 지구로부터 더 멀리 보냈다는 거죠. 10파섹으로 보냈다는 뜻이 지구로부터 더 멀찍이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워졌죠. 그래서 이 수치만 보시고도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가 떠올리셔야 돼요. 지구 있고 10파섹이 있고요. 태양이 원래 가까이 있어서 되게 밝았는데 절대 등급을 봤더니 어두웠다. 그러면은 이렇게 멀찍이 보낸 거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어두워졌다라는 게 설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북극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극성은 겉보기 등급이 2.1등급이에요. 근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3.7등급이네요. 이것도 말해보실까요? 겉으로 봤을 때는 2.1등급밖에 안 됐는데 절대 등급을 했더니 더 밝아졌죠. 더 밝아졌죠. 더 밝아졌다는 것은 더 땡겨왔다는 뜻이에요. 18색에 배치를 하는 건데 그게 더 땡겨왔다는 거예요. 지구 쪽으로. 그러니까 밝아졌겠죠. 그렇죠? 따라서 북극성을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북극성은 원래 18색 바깥쪽에 있었는데 이렇게 더 땡겨와가지고 절대 등급을 해보니까 더 밝아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밝아졌네. 이렇게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만 보시더라도요. 그쵸? 태양은 겉보기 등급에 비해서 절대 등급이 숫자가 더 크네요. 더 어두워졌으니까 18색 안쪽에 있었던 것이고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에 비해서 절대 등급이 더 밝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땡겨왔다는 뜻이니까 18색 바깥쪽에 있었다는 뜻이고요. 알겠나요? 요렇게 이제 판단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도 겉보기 등급은 마이너스 1.5등급이에요. 밝죠? 그런데 절대 등급을 따져보니까 1.4등급. 더 어두워졌네요. 예, 겉보기 등급을 따졌더니, 절대 등급을 따졌더니 더 어두워졌네요. 그 말은즉슨 더 멀찍이 보냈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리우스도 18색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 등급은 밝았지만 절대 등급을 따져봤더니 멀찍이 보내서 더 어두워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대내부예요. 대내부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이 1.3등급입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마이너스 8.7등급이에요. 엄청 밝아졌죠, 그렇죠? 많이 밝아졌네요. 겉보기 등급에 비해서 절대 등급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렇죠? 그럼 많이 땡겨온 거죠. 예, 많이 땡겨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내부라고 하는 별도요. 원래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에요. 18색 바깥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인데 절대 등급이 되게 밝아졌다는 뜻은 땡겨왔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 단순하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비교했을 때 더 어두워졌잖아요. 얘네 태양하고 시리우스는 더 어두워졌잖아요. 더 어두워졌으면은 18색 안쪽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북극성하고 대내부 같은 경우에는요 더 밝아졌잖아요. 더 밝아졌으면은 18색 바깥쪽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을 해서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우린 더 구체적으로요. 얘네들이 이제 뭐 18색 안쪽 바깥쪽은 알겠는데 누가 더 가깝지? 누가 더 살짝 더 지구랑 가까울까? 아니면 누가 더 둘 중 하나에서 조금 더 멀까?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시려면은 이제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 계산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다? 예,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될 거예요. 아니 뭐 가로, 세로로 나온 건데 뭐 가로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표를 하나 더 만드세요. 옆에다가 선을 하나 그으시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겉 빼기 절 이런 식으로 이제 표를 한 칸 더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숫자들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단순 계산 좀 한번 해볼게요.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뺄셈을 좀 해보면요. 태양 같은 경우에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26.8 빼기 4.8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6.8 빼기 4.8 하면 얼마가 돼요? 예, 마이너스 31.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2.1 빼기 3 빼기 3.7이에요. 그렇죠? 예, 2.1 빼기 3.7. 그럼 빼기니까 이거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뺄셈 하시면요. 플러스 5.8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제 플러스는 생략하지 마시고 써주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시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빼기 1.4 하니까 마이너스 2.9 이렇게 이제 숫자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내부 같은 경우에는 1.3 빼기 8.7이에요. 빼기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1.3 빼기 8.7은 얼마가 나옵니까? 예, 얘는 플러스 10이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한 숫자들을 여기다가 이제 쭉 나열을 하면은 지구로부터의 상대적인 거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그림을 좀 잠깐 좀 지어볼게요. 이 그림을 좀 잠깐 지어보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하자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배열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지구를 좀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되는 위치 18색 좀 하나 표시를 한 다음에
일단은 태양하고 시리우스 얘네 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일단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음수가 나왔잖아요. 음수가 나오면은 10파섹 안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이제 둘 중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극성하고 대내부 같은 경우에는 양수가 나왔죠. 양수가 나오게 되면은 얘네는 10파섹 바깥쪽에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열을 할 때는 단순합니다. 이 숫자가 작을수록 양수음수 생각해서 작을수록 지구로부터 가까이에 있는 별이에요.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럼 이 중에서 숫자가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숫자가 제일 작은 게 태양이죠. 태양이 지구로부터 제일 가까이에 있는 별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작은 게 누구예요? 시리우스죠. 그래서 그 다음이 시리우스라고 하는 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가 숫자가 작아요? 얘가 작죠. 북극성 5.8. 따라서 북극성이 여기쯤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숫자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제일 큰 건 대내부죠, 그렇죠? 따라서 대내부가 제일로 멀리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별들을 갖다가 나열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작업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유형이에요, 유형.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바로 재빨리 옆에다가 겉절하시고 숫자에다 빠르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제일 작은 것부터 지구로부터 쭉 나열해 주시면은 뭐 누가 제일 가까운지, 뭐 누가 제일 먼지, 뭐 누가 뭐 두 번째로 먼지, 뭐 이런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예시 하나만 좀 더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요. A라고 하는 별은요, 겉보기 등급이 예를 들어서 7등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별은요, 절대 등급도 7등급이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다가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하면 얼마가 돼요? 7 빼기 7이니까 7 빼기 7은 빵이 나오죠. 0이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겉으로 봤을 때도 7등급이고 10파섹에 갖다 놨을 때도 7등급이에요.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다는 것은 10파섹에 갖다 놓는 행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애초에 10파섹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0파섹에 갖다 놔도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애초에 A라고 하는 별은 10파섹 위치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도 7등급, 절대 등급도 7등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 했을 때도 빵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계산하다가 빵이 나왔어요. 이건 딱 보고 눈에 띌 텐데, 그래서 이제 빵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빵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제 10파섹에 있다. 안쪽도 바깥쪽도 아닌 딱 10파섹에 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하나 문제 유형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별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별의 색깔과 표면 온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이제 오리온자리라고 하는 이제 별자리를 하나 좀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뭐 하얀 색깔이라고 많이 생각할 거예요. 이제 별이 이제 뭐 백색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얀 빛을 많이 방출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약간 뭐 붉으스름한 별도 있고요. 약간 이제 그 파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들이 왜 이렇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이유는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이라고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일단 수소와 헬륨으로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소라는 기체 그리고 이제 헬륨 이걸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중심부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별 표면까지도 가열이 되게 되고, 그 가열된 표면에서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별의 표면의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쇳덩어리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쇳덩어리. 뭐 불 끄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쇳덩어리 일반적으로 보면은 빛을 방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달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쇳덩어리를 뜨겁게 달궈요. 뜨겁게 달구면은 온도가 올라가면서 일단 느낌적으로 어떤 색깔이 될 것 같아요? 붉은 색깔이 되겠죠. 그렇죠? 시뻘건 색깔이 됩니다. 시뻘건 색깔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더 뜨겁게 달궈봐요. 더 뜨겁게 달구면은 얘네들이 색깔이 거의 하얀 색깔 가깝게 바뀝니다. 거의 백색에 가깝게 바뀌어요. 즉 온도에 따라서요, 이 어떤 물체들은요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별들도 사실은 온도를 원래 측정하고 싶은데 직접 가서 측정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별이라고 하는 거 표면이 어떤 기체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한 다음에 지구상에서 그 기체들을 가열을 해봐요. 가열을 해본 다음에 이것이 몇 도씨에서는 무슨 색깔, 몇 도씨에서는 무슨 색깔 나오는 데이터를 쭉 다 알고 있어요. 네,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 별들도 뭐 이런 색깔을 나니까 몇 도, 얘는 이런 색깔이니까 몇 도, 얘는 이런 색깔이니까 몇 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학생 수준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게 온도가 높고 어떤 게 온도가 낮은지 요 정도만 이제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요 붉은 색깔 별, 여기 오리온 자리에 좌측 끝에 있는 거 붉은 색깔 별을요. 우리가 별 이름도 좀 알아두면 좋겠네요. 예, 베텔게우스예요.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그냥 들어보시면 좋아요. 베텔게우스라고 하는 붉은 색깔 별이 있는데요. 요 놈은 상대적으로 약간 그 빨갛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계열은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별이에요. 예, 그걸 알아두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약간 빨간 색깔 별은요 온도가 조금 낮은 별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손을 댈 수 있는 뭐 그런 온도는 아니에요. 뭐 뜨거워요. 몇 천도 돼요. 그렇지만 다른 별에 비해서 온도가 낮은 거예요. 그럼 온도가 높은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으로 이 푸른 색깔 계열 있죠? 예, 파란 색깔 계열의 별이 온도가 높은 겁니다. 요 우측 하단에 있는 요 별의 이름은요 리겔이라고 하는 별인데 요 놈은 약간 푸르스름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이제 몇만 도 되는 거예요. 몇만 도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온도가 좀 낮고 파란색은 온도가 높고 하얀 색깔은 한 중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기본적으로 이제 경향성은 불구스러운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점점 뜨거워지면 하얀색이 됐다가 더 뜨거워지면 이제 파란 색깔 빛이 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면에서요, 표면에서. 그리고 이제 색깔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해보면은요. 일단은 파란색 계열이 온도가 제일 높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높은 거는 이제 청백색. 네, 청백색 계열이 온도가 두 번째로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이 한 세 번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백색이 한 네 번째로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색 또는 뭐 노란색이라고도 합니다. 황색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계열. 예, 주황색 계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가 제일 낮은 거는 약간 이제 붉은색 계열. 예, 붉은색 계열이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대략적으로 경향성을 좀 판단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쪽 파란색 계열로 갈수록요 온도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계열로 갈수록 온도가 좀 낮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대략적으로 파란색은 얘는 3만 도 이상이에요. 네, 3만 도씨 이상의 온도예요. 엄청 뜨겁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대략적으로 한 3,500도씨 이하의 이제 온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뜨겁고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조금 안 뜨겁고 3,500도도 3,000도도 안 뜨거운 건 아니에요. 손 대면 손 끝장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정도만 하시면 되니까 간단하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양 끝에 있는 요 색깔은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입막하셔서는 요거 순서대로 색깔도 한번 쭉 남기를 해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간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밤하늘에 여러 가지 이제 별들이 떠 있는데 우리한테 이제 정말 중요한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바로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이라고 하는 별은 어디에 속하는지 그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은요, 예, 뭐 파란 색깔은 아니죠, 그렇죠? 태양이 파란 색깔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빨간 색깔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예. 태양은 어디에 속하냐면요, 여기 황색에 속합니다. 또는 노란색에 속합니다. 여기에 태양은 이제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도도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표면 온도가 대략적으로 약 6,000도씨 정도가 됩니다. 예. 태양은 약 6,000도씨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별들 예시가 되게 많은데 뭐 그거는 뭐 학교에서 이제 외우라고 그러면 외우시면 되는 거고 일단은 태양 하나 정도는 황색 계열에 속한다. 6,000도씨 정도 된다. 요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둡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간단하니까요. 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은하와 은하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은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을 우리는 은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한테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별 태양 또한 은하에 속해 있는 하나의 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한 은하를 우리는 우리 은하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먼저 이제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양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하를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은요, 일단 중심부에 굉장히 많은 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중간을 꿰뚫는 듯한 막대 모양의 막대 모양의 형태로 별들이 요렇게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대 모양에서부터 나머지 별들이 요렇게 이제 나선형 모양으로 요렇게 이제 뿜어져 나와 있다. 요런 식으로 우리가 또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막대 구조물 끝에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제 뿜어져 나와 있는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다 별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런 데에 요렇게 막 휘감기는 모양으로 지금 별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태양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이제 별들이 중간에서부터 옆에 있는 하나의 별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태양은 제가 선생님이 이제 S라고 좀 이렇게 좀 한번 써볼게요. S, sun입니다. sun. 예. 그래서 이제 태양은 은하의 나선팔 부근에 이제 변두리 쪽에 있는 그러한 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은하는 대략적으로 한 2천억 개 정도의 별들이 모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2천억 개, 태양 같은 것들이 한 2천억 개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은 말 그대로 이제 은하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팔처럼 뻗쳐 있는 거, 이것도 써드리면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나선팔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한마디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심부에는 이제 지금 추정컨대 이제 거대한 이제 블랙홀이 또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거대한 별들의 집단을 우리는 이제 은하라고 부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은하의 이름은 뭘까요? 우리 은하의 이름은 우리 은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인데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요거를 근데 이거는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한번 옆에서 사이드에서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쳐다보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라인을 좀 설정해 주시면은요. 사이드에서 쳐다보면은요. 옆에는 좀 납작하고 중심부가 좀 이렇게 볼록한 요런 형태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중심부가 좀 볼록하고요. 옆에는 좀 납작한 원반 모양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원반 모양의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근데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를 제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 사진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사진 자료처럼 생긴 게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다 상상도입니다. 외부 은하들을 보고서는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모습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밖에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그렇죠? 예, 밖에 나가서 쳐다봐야 되는데 밖에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탐사선을 보이죠? 1호, 2호, 이런 거를, 가장 이제 지구로부터 멀리 보낸 탐사선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조차도 지금 태양에서 조금 나갔어요, 조금. 태양계 거의 변두리 쪽에 끝자락에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별까지도 못 가봤고요. 이 은하 바깥으로는 아직 기술력이 부족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가지고 좀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요. 도대체 이놈이 얼마나 크길래 나가기가 힘드냐면은요. 대략적으로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름이라고 하는데, 이 지름이 대략적으로 30kps이 됩니다. 30kpsec. 우리가 이제 파섹을 좀 배웠죠. 그렇죠? 파섹이라고 하는 것은 3.26 광년이 되는 것이고요. 키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00을 의미합니다. 1000. 그래서 이제 30kpsec 또는 30만 파섹. 요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광년으로 바꾸면은요. 약 10만 광년에 해당하는 기록지가 되겠습니다. 파섹보다는 사실은 이제 광년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친숙할 수 있겠는데요. 광년이라는 건 또 뭐죠? 빛의 속도로 이제 1년 동안 진행한 거리를 우리는 1광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얼마요? 10만 년을 내달려야지 끝에서 끝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지하게 이제 사이즈가 큰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우리 태양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우리 태양은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약 8.5kpsec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광년으로 하면은 약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예전에는 이제 광년으로 좀 많이 배웠는데 이제 또 책이 좀 바뀌면서 이제 팥색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 은하의 지름. 그럼 반지름은 당연히 알겠죠? 반지름은 15kg 팥색이에요. 또는 5만 광년.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크기, 사이즈 좀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이라는 것이 중심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지 8.5kg 팥색하고 그 다음에 3만 광년 수치 좀 외워주셔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 은하의 모양을 위에서 봤을 때와 옆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기럭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은하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수.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데, 뭐 남쪽 하늘을 보통 봅니다. 천체 관측을 할 때는요. 그랬을 때 이제 별들을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별들을 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보다 보면은요. 이제 보다 보면은 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뿌옇게 또 이제 이게 별처럼 잘 안 보일 거예요. 막 이렇게 뭔가가 이제 뿌옇게 흙 뿌려준 것처럼 뭔가 뭐 우유를 좀 뿌려놨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런 식으로 뭔가 휘황찬란하게 뭔가 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뭔가 이러한 구조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은하수라 그래요. 예, 이렇게 생긴 거를 은하수라 그럽니다. 은하수라는 말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이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여름철에 굉장히 진하게 잘 보이게 되는데요. 또 궁수자리라고 하죠. 궁수자리 뭐 대략 그릴게요. 궁수자리. 여름철에 이제 궁수자리 쪽을 쳐다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이제 뿌연 게 많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은하수가 짙고 뚜렷하게 보인다고 하는데 그 은하수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은하수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은하수라는 게 바로 우리의 은하 일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름철에는요, 이 지구가 어디 쪽에 있냐면은, 지구는 이제 태양을 돌잖아요. 근데 여름철에는 지구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여름철에는요. 예, 은하의 중심 부분을 쳐다봅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지만 태양이 이제 여기다 치면은 우리가 지구에서 이쪽 중심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이렇게 쫙 보이겠죠, 옆에가. 그렇죠? 그 모양이 이렇게 쫙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은하의 이제 중심 부분에 해당되는 그 납작한 모양을 우리가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은하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름철에 궁수자리 방향을 쳐다봤을 때 굉장히 뚜렷하고 짙게 보입니다. 우리가 중심부를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요, 또 이제 겨울철에 봤을 때의 은하수 모습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반대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겠죠. 그렇죠?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지구 그림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요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요쪽. 예, 우리 은하의 외곽 부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의 외곽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나선판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도 은하수가 보이긴 하지만 겨울철에는 이제 은하수가 조금 더 이제 흐릿하고 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이 만약에 이제 두 개의 은하수가 나와 있으면은 누가 여름철이고 누가 겨울철인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지는 이제 요 그림을 통해서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은하의 중심부를 쳐다보니까 짙고 뚜렷하게 보이는구나. 겨울철에는 은하의 외곽 쪽을 쳐다보니까 좀 연하게 보이는구나. 요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하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실제 사진이 있습니다. 실제 사진이 있어요. 지구에서 이제 쳐다본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그 실제 사진에서 중간에 약간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어요. 어둑어둑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커먼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왜 그러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다? 성간 물질이 은하 중심에서부터 오는 별빛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간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에 떠다니는 작은 암석 조각이나 이제 먼지, 가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뭉뚱그려서 성간물질이라고 하는데 빛들이 오다가 이제 산란도 되고 또는 이제 차단도 되면서 지구로 오는 그 빛들이 조금 덜 도달하게 돼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약간 이제 어둑어둑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성간물질이 뒤에서부터 오는 별빛을 산란시키거나 차단시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은하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은하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사진 자료, 그림 자료 잘 참고하시면서 명칭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은하와 우주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요, 별과 별 사이에 성간 물질이 낑겨 있는 거예요. 성간 물질. 성간 물질이 낑겨 있으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이제 희뿌연 구름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성간 물질은 무엇이냐? 성간 물질은요, 가스라든지 아니면 우주에 떠다니는 작은 이제 띠끌이 아니라 티끌이죠, 그렇죠? 티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간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스는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수소나 헬륨 가스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무엇인가요? 수소입니다. 그 다음에요, 헬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으로 이제 우주가 이제 되게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하늘에 이제 볼 때 희뿌연 이제 먼지구름 같은 게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이제 수소나 헬륨 같은 이제 가스가 뭉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걸 우리가 성운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운도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요, 방출 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출 성운. 성운은 성운인데요. 구름 같은 건데, 여기서 이제 방출합니다. 무엇을요?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은 이제 지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성운이 있는 거예요. 성운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방출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일단은 흡수합니다. 별빛을 흡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달아올라요. 가열이 됩니다. 가열이 돼가지고 또 스스로 또 이제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방출 성운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약간 이 색깔은 이제 불그스름하게 약간 이제 붉은 색깔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별빛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방출하는 그러한 이제 성운을 우리는 방출 성운이라 부른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반사성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성운. 반사성운. 말 그대로 얘는 뭔가를 반사한다라는 거죠. 뭐를 반사하죠? 바로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여기에 이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성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놈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팅! 요렇게 이제 반사하는 거죠. 별빛을 팅! 요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는 것들인데요. 얘네들은요, 주로 약간 이제 푸른 색깔 계열로 많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름 안에 이제 그 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방출성운은 말 그대로 이제 별빛을 흡수해서 빛을 방출한다. 반사성운은 주변에 있는 별빛을 반사한다. 그렇게 이제 이름 안에 힌트가 있으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 자료로 좀 제시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컬러로 된 거면은 약간 이제 그림 겉모습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색깔이 약간 불구스름하면은 방출성운, 약간 푸르스름하면은 반사성운, 요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흑백이라면은 다른 힌트가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얘네 둘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요, 암흑성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구분하기가 쉬워요. 암흑성운 뭔가 이제 어두침침한 뭐 그런 성운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구가 여기 있다 치고 여기에 성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놈이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검게 보입니다. 검게 보여요.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알으셔야 돼요. 검다라는 거. 검은색이라는 것은 검은색 빛이 날아오는 겁니까? 아니죠. 검은색이라는 것은 사실은 빛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 빛도 안 들어올 때 우리는 그거를 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검은색 빛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냐면요. 이 별들이 좀 뒤쪽에 있는 겁니다. 별들이 좀 뒤쪽에 있어서 이 뒤쪽에서 오는 별들이 이 암흑성운에 의해서 차단이 돼요. 차단. 예,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한테 도달하는 빛은 없겠죠.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이 검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성운을 암흑성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그림도 좀 쉬워요. 뭔가 좀 시커멓게 좀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명한 게 있죠. 말머리 성운이라고 이제 말머리처럼 생긴 거 뭐 그런 게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요렇게 이제 별과 별 사이에 이제 성간 물질이 끼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름처럼 생겼다 하여 성운이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총 3개, 방출성운, 반사성운, 암흑성운 3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형태로 빛을 방출하는지 반사하는지 차단하는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문제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사진 자료, 그림 자료하고 특징들 간략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성단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별들의 집단입니다. 성단도 별들의 집단인데 이제 은하에 비해서는 이제 규모가 조금 작은 별들의 집단을 우리는 이제 성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단을 우리 이제 2가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산깨성단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산깨성단. 산깨성단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요. 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약간 좀 산깨에 있다. 약간 좀 이제 퍼져 있다. 근데 좀 불규칙하게 엉성하게 이제 별들이 이제 퍼져 있는 별들의 집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불규칙하게 뭐 대충 그냥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수십 개에서 한 수만 개, 수십 개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놈들을 우리는 산깨성단이라고 부릅니다. 좀 엉성하게 좀 이제 엉성하게 뭉쳐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분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조금 나이가 어려요. 나이가 어리다 요런 점. 그러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얘네들은요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다. 그 다음에 색깔은 제가 무슨 색으로 그렸죠? 파란색으로 그렸죠. 색깔은 이제 파란색이다. 요러한 이제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도하고 이제 별의 색깔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앞서서 좀 암기를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파란색 계열이 조금 온도가 좀 높고 붉은색 계열이 온도가 좀 낮다. 요 내용하고 연관 지어서 온도와 색깔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요런 것도 있죠.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구상성단. 구상성단은 요것도 이제 별들이 모여 있는데 별들이 조금 얘는 더 많이 모여 있습니다. 별들이 조금 더 많이 모여 있고요. 얘네들은요 규칙적으로 얘네들이 조금 더 원형 형태로 이제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원형 형태로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요 점점 하나가 다 별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둥그스름하게 요렇게 이제 모여 있는 별들의 집단을 우리가 구상성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이제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별들이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산깨성단에 비해서 구상성단의 별들의 개수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상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요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좀 늙은 별이죠, 그쵸? 나이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요 온도가 조금 낮아요.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산깨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보다는 온도가 좀 낮고 색깔 무슨 색깔로 그렸죠? 붉은색으로 그렸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또 색깔은 이제 붉은색이다 라고 해서 색깔과 그리고 이제 온도는 또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산깨성단과 이제 구상성단, 이제 사진 자료 또는 이제 비교 문제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게 되는데 얘네들의 특징 기억하신 다음에 대비가 되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제 비교 문제가 나오면은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로요. 얘네들의 이제
그 위치, 그 분포하는 위치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은하를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가운데가 이렇게 좀 약간 볼록한 원반 모양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의 모습인데요. 우리 은하는 별들이 수천억 개예요. 그러니까 2천억 개 정도가 있습니다. 2천억 개가. 그에 비해서 얘네들은 이제 좀 적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은하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를 둘러싼 이 가상의 이제 이 구형의 공간을 우리가 또 이제 헤일로라고 불러요. 헤일로라는 용어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헤일로.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여기 안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상성단은 주로 여기 은하의 중심 부근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헤일로 부근에 이제 구상성단이 좀 분포를 하게 돼요. 은하의 중심이나 이 헤일로 부근에 주로 이제 구상성단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 산계성단, 얘네들은요, 산계성단은 주로 여기 나선팔 부근에 주로 산계성단이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은하 옆에서 모습이죠. 옆에서 모습에서 이제 헤일로라는 구역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고, 이 구상성단과 산계성단이 어디에 분포를 하는지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7단원 은하와 우주 파트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주 팽창과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주 팽창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우주 팽창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좀 신기하죠, 그렇죠? 우주는 어디 있죠? 우주는 뭐 어디 저기 멀리 저기 밤하늘 저기 어딘가가 우주인가요? 예, 그렇진 않죠.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이 공간 자체가 우주입니다.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 행성 위에, 지구라는 행성이죠. 지구라는 행성 위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우주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제 지구 같은 행성뿐만이 아니라 별, 그리고 이제 은하, 이런 것들을 이제 무수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공간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 우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팽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서부터 이 얘기를 풀어나갈 거냐면은 이제 허블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허블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천문학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이제 은하 이런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구에 붙어가지고요, 거대한 만원경을 들고 여러 이제 은하라든지 별들을 이제 관측하는 분인데, 요 분이 이제 뭐를 관측했냐면은 이제 수많은 은하들도 이제 관측을 해요. 수많은 은하들도 이제 관측을 합니다. 수많은 은하들도 관측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그 은하를 관측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은하에서부터 나오는 별빛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별빛을 관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별빛을 관측을 하는데 아주 이제 신기한 거를 하나 관측을 하게 됩니다. 뭘 관측을 하게 되냐면, 이 별빛이 원래라 치면은 이제 그냥 뾰롱뾰롱 와야 되는데, 이 별빛이 좀 늘어나면서 요렇게 좀 날라온다라는 거, 약간 좀 파장이 길어지면서 별빛이 관측되는 거를 관측합니다. 관측되는 거를 관측한다? 그렇게 별빛이 늘어나는 거를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파동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만 좀 언급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동인데, 파동 중에서 이제 횡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드의 이미지를 좀 이런 식으로 좀 갖고 좀 계시면 좋겠고요. 예, 빨간색이요,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에 대한 이미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파란색은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허블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빛을 관측을 해요. 빛을 관측을 하는데 파장이 이제 좀 늘어나는 거를 이제 관측을 하게 돼요. 파장이 이제 좀 늘어나게 측정되는 거, 생각보다 좀 더 늘어나게 관측되는 거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요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우리가 이제 파장이라고 부르게 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또는 골에서 골까지도 파장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때 이 은하에서부터 나오는 별빛들이 약간
약간 좀 늘어나게, 즉 파장이 길게 관측되는데, 파장이 길게 관측된다는 것은 뭡니까? 약간 좀 이 레드 계열, 빨간색 계열로 좀 관측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요, 허블의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뭔가 적색, 빨간색 쪽으로 좀 치우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스펙트럼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까만 선들이 찍히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흡수 스펙트럼들이 이제 약간 붉은색 계열로 이제 치우치는 현상이 관측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적색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좀 말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가시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디테일하게 좀 배우게 되는데, 일단은 지금 중학생 수준이니까 약간 좀 적색 편이 딱 들으면은 빨간색 쪽으로 조금 이게 치우치는 현상이구나. 빨간색이라는 것은 파장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하로부터 나오는 별빛들의 파장이 뭔가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다. 요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허블이 굉장히 많은 은하들을 관측을 하게 되는데, 뭐 위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거, 뭐 아래에 있는 거,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별빛들이 대부분 다 이런 적색 편의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요, 또 어려운 개념이 하나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도플러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여기 서 있고 만약에 여기서 자동차가 이렇게 사람 앞을 지나친다라고 좀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빵 그걸 누르는 거예요. 그 소리 낀 거, 또는 이제 뭐 마찰 소리라고, 그냥 바퀴 굴러가는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빵빵이 있죠. 빵을 빵 하면서 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소리라는 것도 이제 파동이거든요. 파동 중에서도 이제 종파죠. 그래서 그 소리가 삐용 오는데, 요렇게 이제 다가오면서 소리를 치게 되면은 그 파장이 요렇게 이제 압축이 돼요. 소리를 치면서 다가오는데 이 파장이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 느낌입니다. 즉 파장이 이렇게 좀 짧아지면서 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면은 소리를 치면서 도망가니까 이렇게 이제 파장이 좀 길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오는데 다가오면서 오면은 뭔가 이제 파장이 좀 짧아지게 되고, 도망가면서 소리 치면은 도망가면서 소리를 내니까 파장이 좀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가올 때는 이 소리가 우리는 파장이 짧아지니까 고음으로 들리게 되고, 멀어질 때는 파장이 기니까 저음으로 들리게 되는 거를 우리는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좀 들어보면은 자동차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온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뭐 이런 거예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빵 하고 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빵.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기서 다시 온다면, 잘했는데 원래 빵, 빵,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게 잘 어렵네요, 이게. 그렇게 이제 차가 지나갈 때 그런 소리를 듣는데, 그런 효과를 우리가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다가오면은 파장이 짧아지면서 고음이 들리고, 멀어지면은 파장이 길어지면서 이제 저음이 들린다. 근데 요것이 누구한테도 또 적용이 되냐면은요, 이 빛에도 적용이 돼요. 빛에도 이 도플러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부르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지금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즉슨 이게 왜 파장이 길어지냐면은, 이 은하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구로부터 도망가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얘네가 빛을 뿌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도망가면서 빛을 뿌리지니까 원래보다 이제 파장이 좀 길게 요렇게 이제 측정된다라는 얘기죠. 반대로 은하가 만약에 다가오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 파장이 더 짧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빛을 쏘면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럼 파장이 짧아지고, 빛을 쏘면서 도망가요. 그럼 파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빛의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런 개념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얘네들이 지금 뭔가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 걸로 관측된다라는 것은 이 은하들이 지금 지구로부터 멀리 도망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밤하늘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가 되는데, 엄청나게 많은 대부분의 은하가 거의 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적색 편의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인고 하니 은하 하나하나가 지구로부터 무슨 일부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다 이렇게 멀어진다라는 것은 이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우주 팽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팽창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블의 적색 편이라고 하는 현상의 어떤 관측과 동시에 이제 우리는 우주에 대한 사고가 훨씬 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이제 우주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공간이잖아요. 우주라는 건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공간은 그냥 원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냥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허블의 적색 편이 현상이 관측되고 나서 우리의 사고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공간인데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주라는 것이. 알겠나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허블의 적색 편이 현상을 통한 우주 팽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만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은하라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적색 편이 현상을 일으키지만 일부 몇 개의 은하들은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은하하고 좀 가까워가지고 우리 은하하고 이제 먼 미래는 충돌하는 그런 은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게 있는데 상대적으로 가까운 은하들은요 지구로 다가오기 때문에 오히려 파장이 짧아지게 됩니다. 즉 파란 색깔 계열로 좀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색 편이와 대비되게 우리가 이제 청색 편이다. 청색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색편이, 청색편이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은하들이 다 적색편이를 일으키고 일부 몇 개의 은하들은 이제 예외적인 거죠. 얘네들은 이제 청색편이를 일으킨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무시하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은하들이 적색편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빛을 뿌린다라는 거고 그런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 빨간색 계열로, 붉은색 계열로 치우쳐서 관측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주 팽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할 게 뭐가 있냐면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더 멀어지게 됩니다. 네, 더 멀어짐.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도망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니 상대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은하의 적색 편이보다 멀리 있는 은하의 적색 편 현상이 더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즉슨 가까이 있는 것보다 이제 멀리 있는 게 적색 편이가 더 심하다라는 말은 가까이에 있는 것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빠르게 도망가면서 빛을 뿌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이 파장이 길어지는 효과가 더 큽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 뭐 요런 문장으로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뭔 소린고 하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가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별 A, 여기에 별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단순화를 좀 시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사이즈가 뭐 요만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럭지는 그냥 1로 적겠습니다. 지구에서부터 A까지도 1, 그 다음에 A에서부터 B까지도 1 이렇게 좀 기럭지를 좀 잡아볼게요. 근데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 그랬죠? 팽창하면 어떻게 되느냐? 기준은 뭐 지구로 둘게요, 그냥. 그래서 한 더블로 좀 팽창을 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게 다 더블이 된 거예요. 다 더블이 되면은 A라고 하는 별은 뭐 요쯤 갈 것이고, B라고 하는 별은 뭐 여기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랬을 때 이 전체 사이즈가 2배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간격도 다 더블로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요 길이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도 2가 되는 것이죠. 그쵸? 이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A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잘 살펴보시면은 원래 여기 있었다가 이만큼 이동했잖아요. 얼마큼 이동했죠? 1만큼 이동했죠. 그렇죠? 그런데 B라고 하는 별은 어떻게 됐어요? B라고 하는 별은 원래 이제 여기 있었잖아요. 요 라인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만큼 이동했죠. 얼마요? 예, 이만큼 이 숫자 2요. 예,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장을요. 그래서 우주가 이게 2배로 팽창하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1바퀴 못 움직이지만 멀리 있는 것은 예, 이만큼 이동을 해요. 예, 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연한데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 현상이 심해지는 것이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먼저 관측을 했죠. 우리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제 우리 지구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의 현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즉슨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거를 그 관측 결과를 해석하려면은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주 팽창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까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제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점도 좀 기억을 해 주십시다. 그림상 사실 우리가 다 지구인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그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지금 우주에는요, 중심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요. 우리가 중심인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우주 어디 변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관측을 하는 범위는 이제 뭐 둥글게 그냥 표시할 뿐인데, 이거는 그냥 우주의 어디 변두리 일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훨씬 더 우주는 뭐 앞으로 이제 지금 커지기도 하거니와 어디가 지금 중심인지 감히 우리가 좀 찾기는 좀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구가 우리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점 좀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지구로부터 얘네들도 멀어지지만 A하고 B라고 하는 것도 서로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요, 지들끼리도 다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한테서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림 보시면 당연히 그거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에게서 다 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은 어딘지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우주라는 것은 이제 뭐 정적이냐, 가만히 있냐, 팽창하느냐 여러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허블의 적색편이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팽창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매듭을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빅뱅 우주론까지 좀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요번 수업 영상은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하나의 매듭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자들이 또 바로 이어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우주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팽창하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팽창하는 거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야. 내일도 더 커지겠지만 어제는요. 어제는 우주가 오늘보다 더 작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제는요. 더 작았겠네요. 일주일 전에는 우주가 더 작았을 겁니다. 1년 전에는 더 작았겠죠. 100년 전엔 더 작았을 것이고요. 1000년 전에는 더 작았을 겁니다. 옛적에는 우주가 굉장히 작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팽창해서 지금의 우주가 됐겠죠. 그렇죠? 지금도 팽창하고 있고요. 근데 이 생각을 그냥 단순히 작았다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과거로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정말 그럼 정말로 오래된 옛날에는요, 우주가 굉장히 작았을 것이다. 얼마나 작았을까요? 손바닥이요? 아니요. 거기는 우리가 지금 추정컨대 한 점까지 압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아주 작은 점이라는 거 하는 아주 작은 공간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주가 없었더라는 거죠. 우주라는 건 공간인데 얘네들이 점으로 압축되면은 우주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요? 그냥 우주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뻥! 크게 터지면서 우주가 빵! 하고 만들어졌다. 요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크게 뻥! 했다. 영어로 해볼까요? 크게 뺑! 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크게 터지니까 빅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 우주론. 한글로 하면은 이제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해요. 대폭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주가 탄생했다라는 거죠. 허블의 적색편으로부터 현재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팽창하고 있으면은 과거에는 계속 더 작았겠지. 어디까지? 한 점까지.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한 점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엄청 뜨거웠겠죠. 그렇죠? 초고온 엄청 뜨거워요. 다 뭉쳐 있으니까. 그리고 고밀도, 초고온 고밀도
밀도도 엄청나겠죠? 이 우주에 있는 거를 한 조그만 공간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다가 빵 터지면서 기본 입자들도 만들어지고 원자들도 만들어지고 별도 만들어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지구도 만들어지고 우리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쭉 스토리라인을 짜는 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어마무지한 얘기죠, 그렇죠? 이게 뭐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뭐 별의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점에. 물론 그때 사람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이 거대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빅뱅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 정도만 좀 언급을 하고 역시나 이제 이 내용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빅뱅 우주론에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단은 뭐 내용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숫자를 하나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럼 이 과거의 모든 물질과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있던 이 시기는 대략적으로 언젠가? 이 대폭발이 일어난 시기는 지구로부터 한 언제쯤 얘긴가?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시기가 얼마냐면요. 약 138억 년 전입니다. 이 시기가 약 138억 년 전입니다. 138억 년 전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지금 우리는 우주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이 이제 가장 이제 우주를 잘 설명하는 이론이 되는 것이고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거의 뭐 요게 이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138억 년 전에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있었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세상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 굉장히 좀 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용 이해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파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요거는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신비롭죠. 근데 우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사고를 좀 확장해 주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빅뱅 우주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우주 팽창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우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